인터넷 평점에서 영화 개봉 전부터 최저점수인 1점부터 최고점수인 10점 단 2개의 점수로만 평가되던 영화 변호인입니다. 부동산 등기 있지요. 그 등기 서류들이 아이고 이게 마진율이 죽인다 이게. 이 송우석 변호사가 부산에 내려와서 부동산 등기부터 시작해서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탁월한 사업 수완을 보이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우연히 7년 전에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 변호사.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면서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송우석 변호사의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나타나죠. 있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영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의 주인공 이 송우석 변호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이미 영화의 개봉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주연을 맡은 송강호 씨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송강호 씨도 명확하고 상반된 관객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풍부함 같은 것을 과연 연기로서 잘 살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밝힌 적이 있고요. 특정한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그린다든지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었고요. 철저하게 새롭게 탄생되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캐릭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야, 진우야, 나 좀 보라고 내다. 인간의 상식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그 귓전을 때리게 되는 그리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게 된 대사가 하나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호인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사투리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 가지고. 네. 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원칙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본인이 분기탱천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너무나 어떤 그런 원칙주의적이고 뜨거운 인간의 어떤 피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한 결과라는 거죠. 영화적으로만 따졌을 때 변호인에서 가장 훌륭한 건 저는 연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송강호 씨 연기죠. 사실 이 박쥐라는 영화가요, 이 칸 국제 영화제에 출품이 되었을 때 타임지에서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무관심, 무신경한 듯한 연기가 트레이드 마크인 배우다. 전구지는 말이래 맛있어. 이번 작품을 보게 된다면 가장 어떤 에너지가 들끓는 듯한, 말하자면 이제 생생한 어떤 살아있음을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듯한 그런 연기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송강호 씨 연기를 좀 약간 비유 삼아서 얘기를 하자면 영화를 딱 보면서 전반부는 정말 정이 가득한 너구리처럼 연기를 해요. 너구리는 뭡니까? 정이 가득한이라고 들어갔잖아요. 정이 가득한 너구리를 네. 만나신 적이 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 송모씨인가 대전에서 내려오나 얘기 들었나? 그 나이트 삐끼들 면치로 찌라시 명함 돌고 다닌단다. 그런 정이 가득한 너구리처럼 연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이 전반부에서 이 송우석이라는 변호사는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삐끼맨치로 명함 돌리가 변호사님들 웃사스럽게 만든 독고다이 송우석입니다. 자신의 명함을 뿌리면서 속칭 이제 술집 삐끼들 시비가 걸리는 장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인디 자식이 어디 남의 전밥이 까시 돌려. 아닙니다.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송우석이라 합니다. 이거 한 장 받으시오. 법은요, 편리하고 가차운 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냥 그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듯한 분위기도 있고. 근데 후반부에는 이런 전반부의 너구리 연기랑 상반되게 사자처럼 연기합니다. 대한민국 집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사자처럼 연기하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무섭게 돌진하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전반부의 너구리 같은 굉장히 정이 많은 연기, 후반부의 사자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연기가 결합이 되어서 관객들로부터 어떤 최대치의 감흥력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 연기가 그렇게 불을 뿜듯 또는 에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상대 역인이 곽도원 씨의 연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무슨지요? 어머니가 돼지국밥집 하시지?
사실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아주 냉철하면서도 그 뭐라고 할까 속을 알 수 없는 검사의 역할을 맡아서 이 최민식 씨를 소위 가지고 놀듯이 연기를 했는데 이후 상황 상상에 맡기겠다. 이번 영화 속에서도 역시 송강호라는 이 걸출한 배우와 법정에서 부딪히는 장면을 보면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눈썹 하나 떨리지 않는 듯한 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 거물급 배우와의 연기 속에서도 절대 강단을 잃지 않는 아주 그 힘이 있는 뚝심이 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반부를 보게 되면 캐릭터 드라마로서 상당한 힘을 갖고 있고 후반부는 법정 영화로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 법정 장면은 촬영도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죠. 예를 들어서 제대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강렬하게 변호를 하는 장면에서는 카메라 웍도 굉장히 로테이크로 움직임 많게 마치 촬영장 구석구석을 훑는 것 같은 그런 카메라 웍을 통해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 법정 촬영을 하던 장면에요. 평소와는 다르게 무려 닷새 전부터 그 장면에 대한 리허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감독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테이크, 말하자면 이제 6번을 더 그 장면을 연기하겠다. 이 영화 속에서 갖는 변호인의 연기에 대해서 송강호 씨가 얼마나 몰입하고 또 열심히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연기한 일을 처음 연습을 했습니다. 농반 진반으로 제가 이렇게 학창시절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 제가 이 모양이 꼬라지를 해야죠. 이 영화가 영화적인 단점이 분명히 있죠. 사건 자체가 워낙 뜨거우니까 한 거는 물러날 수도 있는데 영화가 시종일관 인파이팅을 하고 있고 영화 자체가 관객보다 먼저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영화가 펼쳐 보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이입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좀 아쉬움.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1점부터 10점이라는 그 극단적인 양쪽의 평점을 받아내면서 지금 극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모으고 있는데 과연 별점과 한 줄 정리 어떨지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네, 송강호라는 거인의 사자후. 누구의 이야기인지보다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생각해보자. 그게 포인트죠. 네. 한번